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비 소식 없이 일교차만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부터 모레 사이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날씨 맑았다가 비 내렸다가 변덕이 무척 심합니다. 정체에 있는 저기압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흐렸던 하늘이 점차 맑아지고 공기질은 회복하겠습니다. 쾌적한 하루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도에서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할 텐데요. 일단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등 7명이 어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로 사건 수사를 끝내지 않고 포항시 내 미성년자 성매매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폭행의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이들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폭행의 이유가 뭔가요? 피의자는 여중생 5명과 10대 남성, 20대 남성 이모 씨 등 총 7명입니다. 피해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2시간 넘게 폭행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폭행 당시 경찰에 신고가 될 것을 우려한 이 씨가 피해 학생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가해 여중생 2명이 피해 학생을 공용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폭행과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해 여중생 5명 가운데 1명은 촉법소년이어서 가정법원으로 넘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여중생들과 함께 피해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 씨 등이 평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제보 등을 바탕으로 추가 피의자와 성매수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 진술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지금 별건으로 수사를 경찰에서 계속 확대해가지고 이 지역의 그 조건 만남, 성매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피해 학생 측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주일여 만에 1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 거주 75살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됩니다. 포항시는 화이자 백신 물량 부족으로 접종을 잠정 중단했다가 남구는 다음 달 1일, 북구는 다음 달 2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70살부터 74살 시민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실시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득이 적을수록 또 나이가 많을수록 타격이 컸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자영업자들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실태를 통해 본 코로나 충격,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대구 경북의 자영업자 수는 24만 명. 이들의 대출 규모나 증가액은 전국의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금융 위험도를 나타내는 LTI, 즉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다른 지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에서도 저소득, 저신용과 같은 이른바 취약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울산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증가는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낮았지만 대출 연체율은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기존 차주들의 연체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이 상승하고 그 수준도 좀 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자영업자 대출로 인한 그 좀 중장기적인 그 리스크가 좀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됐지만 이를 쫓아가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령층 등에서 좀 타격이 컸던 걸로 보였던 거는 아시겠지만 이런 비대면 거래 문화가 되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제때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좀 더 타격이 컸던 걸로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 이자를 낮춰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정책 금융이 대구는 더욱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을 공모합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골목 상권 가운데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10곳을 선정해 5년간 80억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대구 경북에서는 대구 칠성시장과 점촌의 원도심 상권 등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원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정부에서 나오는 자립금 500만 원을 들고 보육원을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사회에 나와 자립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퇴소 이후에 잘못된 길을 걷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보육원 출신의 한 기업가가 보육원 출신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가가 됐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 자립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 2018년 창업한 이 업체는 김성민 대표 등 직원 9명 중 8명이 보육원 출신으로 김 대표도 안동 경안 신육원을 나왔습니다. 예, 저도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고요. 저희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줬거든요. 보육원에서의 삶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제일 힘들고 두려웠던 순간이 바로 보육원을 퇴소한 날을 기다리는 게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에게는 5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 돈으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들한테 500만 원 주고 너네는 나가서 살려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500만 원 지금 방을 구할 수도 없고 500만 원 살 수도 없습니다. 보육원 퇴소 후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던 김 대표도 후원보다 자립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보호 종료 청년들이 내면의 상처가 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통해서 정서를 먼저 회복하는 것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었고요. 식물을 통해서 상처가 회복되니 우리 친구들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가능성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럼 이것들을 사업화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 회사에서는 이름이나 지위를 부르지 않습니다. 님도 붙이지 않는데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꽃 이름을 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보육원 출신인 직원은 피톤치드를 많이 내뿜는 율말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곳에 오고 나서 이제 저와 같은 과거를 겪은 동생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제 안에 생기고 그런 목적들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서 참 의미 있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하는 사업은 건물 벽면을 식물로 장식하는 인테리어 사업, 미세먼지 방지와 공기 정화 등에 도움이 되면서 현재 안양시청 1층 벽면과 서울시청, 현대중공업 본사 등에도 납품했습니다. 지난 한 해만 1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보육원 출신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회사에선 스펙이라고 강조하는 브라더스 키퍼는 전국 240개 보육원의 퇴소 청년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더 고도화시켜서 더 좋은 제품으로 계속 개발해서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대리점을 좀 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퇴소한 친구를 지역에서 고용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포항중앙여고가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감수성을 전달하기 위해 나태주 시인 초청 문학특강을 개최했습니다. 풀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은 진심을 담은 짧은 시는 단순하지만 읽는 사람이 감동과 위로를 받는 것처럼 학창시절 친구 관계도 긍정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공감하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여고는 다음 달에는 학생들에게 소비와 투자적 경제 지식 함양을 위해 경제 전문가 존리를 초청해 특강합니다. 경주 건천석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는 경주시 건천읍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천읍의 편파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천우 개발의 석산 허가 연장과 관련해 또 다른 대책위원회가 하나 더 구성되는 과정에서 건천읍장이 개입해 편파 행정을 하고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건천읍장은 석산 허가 연장과 관련해 지역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책위가 자발적으로 구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천우개발은 석산 개발 허가 연장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 대구 환경청이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8일간 열리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시민 제보는 행정 집행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예산 낭비 사례, 각종 건의 사항, 시민 불편 사항 등을 형식에 맞게 작성해 다음 달 4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시의회는 접수된 제보를 검토해 행정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영일만 4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3년 더 연장됩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일만 4 일반산단 지역인 포항시 흥해읍 곡강리와 용한리, 우목리, 죽천리 등 4개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024년 6월 6일까지 3년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3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재난교육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2021학년도 아이안전 학교를 운영합니다. 아이안전 학교는 어린이 사고 우려 지역을 고려해 포항과 경주 33개 학교를 선정하고 교통안전과 생존 수영법,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해당 학교에는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옐로우 카펫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용품도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 교실에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 원과 자체 예산 31억 원 등 40억 원으로 특별교실 3,600여 곳에 무선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경북도 내 전체 학교 일반 교실과 일부 특별교실 등 16,000여 곳에 무선 인터넷 환경이 구축돼 원격 수업, 쌍방향 수업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 맑았다가 비 내렸다가 변덕이 무척 심합니다. 정체에 있는 저기압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흐렸던 하늘이 점차 맑아지고 공기질은 회복하겠습니다. 쾌적한 하루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도에서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할 텐데요. 일단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